코인 왕자입니다. 비트코인의 흑역사 3월 뚫리면 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걸 망할 수 있냐. 자, 오늘은 제가 최근에 영상을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나눠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안 좋은 흐름으로 간다고 한다면 알트코인들도 오늘 하락하는 것처럼 하락을 피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분류를 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안 좋았던 흑역사는 여기입니다. 여기를 왜 안 좋게 생각하냐면 올라갔다가 눌렸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정확히 표현하면 상승 후 조정받았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상승 후 조정인데 이게 하락장은 아니잖아요. 이때 당시 하락장은 아니죠. 그 공포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하락장이었다, 이제 이렇게 조정장이었다,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당시에 이제 1년 동안 조정과 하락이 동시 발생하면서 밀린 다음에 지금 시세가 이제 나타나주고 있는데 아직 이탈이 된 건 아니에요. 이번 3월달 들어와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1억 1,800을 보고 있습니다. 1억 1,800. 왜 여기를 보냐면 여기만큼은 비트코인이 지켜줘야 돼요. 매물대 역할도 해주고요. 수급이 시작되었었던 공간이기도 하면서 거기다 동시에 어떻게 거래가 급증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주요 공급처로 보는 거죠. 저는 비트코인이 그동안에 이제 상승을 해와 주면서 중요한 역할을 해줬던 거는 여기였다. 그래서 지금 내려와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있지만 내려오기 전에는 여기를 건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보면 상승을 했다가 눌려서 여기 내려왔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보는 건데 지금 당장 하루 이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깨져서 내려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절대 깨져서는 안 되는 게 특히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이번 주까지는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말일까지가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다르게 또 봐야 되는 것도 있는데 뭐냐면 비트코인이 단순하게 1억 1,800만 원이 붕괴됐다고 해서 무조건 100% 망가지냐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기준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절대 안 깨는 자리가 깨면 안 되는 게 1억 1,800인 건데 요 밑으로 보면은 뭐 1억이 될 수도 있고 뭐 1억 1,000 뭐 500이 될 수도 있고 1,300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팅이 돼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단순하게 이제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월봉 포지션상에서 이 값만 뚫리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일까지 갔을 때 이 값만 손상이 없으면 다시 비트코인이 반등 쪽으로 갈 걸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얘가 어제 오늘 빠져서 이번 주 빠져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다음 주부터 말일까지의 회복을 보는 겁니다. 그때까지 가서 회복이 다시 뭐 1억 2천 위로 또는 1억 2,500, 1억 3천까지 다시 온다고 한다면 이거 다시 살아난 거예요. 장중에 하락으로 이탈은 되었지만 결국에 어떻게 중장기 포지션상 살려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제 비트코인이 여기서 보면은 더 붕괴시키고 내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오늘 지금 장중에 2.5% 하락이고 장중에는 3% 넘게 하락이 되었고 이더리움은 또 10% 정도를 하락했어요, 장중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비트코인이 자꾸 방어를 해주는데 이 방어선이 변형이 되는데 그 변형값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으로 놓고 보자면 한 85에서 90 정도 범위밖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락이 더 된다든지 이렇게 무너진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갭 차이가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종가 형태예요. 종가 형태가 언제 얼마 값으로 만들어지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사실 오늘 기준에서 보면 그 테더 도미넌스나 아니면은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나 다 올라가지고 있어요. 도미넌스 애들이. 그렇다 보니까 압력을 하락 쪽으로 받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비트코인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뿅 해서 뒤집어 보면은
올라가고 있죠.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테더 모습이에요. 테더 도미넌스 모습인데 올라갔다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오늘 턱걸이거든요. 오늘 진짜 중요한 턱걸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 거래가 약합니다. 자, 거래가 약해요. 두 번째, 강도가 약해졌어요. 여기보다 여기가 더 가격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낮아진 거죠, 사실상.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선도 무너졌는데 무너졌는데 왜 여기 A보다 B가 더 약해? 더 세게 뚫고 그냥 확 가버릴 수도 있는데 왜 저기서 자꾸 헤매지?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최근에 자 다시 원점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2월 28일 날 우리가 저점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날 저점이 여기였습니다. 현재 저점을 받았던 구간까지 내려왔어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끝났어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조정폭 공간이 여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등 나와서 여기를 올려놔도 그 다음에 또 깨지면 안 되는 자리는 여기예요. 이 공간은 거의 확정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정값. 좀 드물죠. 웬만해서는 단순 지지선 가지고 확정값을 취하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 한 달 동안의 동향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이 이런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전에 뒤집어서도 봤지만 테더 도미넌스 입장에서도 어떻게 상승 제한을 받고 있는 게 현재 여기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비트코인 시장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결국엔 이 비트코인이 여기서 뭐 더 뭐 안 빠진다 아니면 올라간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오늘 종가로 사실 깨질 수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아직 안 깨졌지만 이렇게 부셔가지고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끝났으면 진짜 이거 물음표가 돼버립니다. 이러다가 이거 3월까지 갔을 때 회복이 안 된다고 한다면 줄줄 흘러내릴 수도 있겠는데 자 이제 이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모든 시장을 끝났다고 봐야 되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 사이클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지 못했던 사이클이 온 거고 그 사이클의 흐름에 따라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처음 오다 보니까 우리가 야 이건 무너진 거야. 끝난 거야. 못 가는 거야 라고 대부분 정의를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따지면 2017년도에 여러분 사이클 다 느끼셨나요? 21년도에 사이클 다 느꼈어요? 다 달라요. 달라. 이번에도 25년도인데 이번에 온다 그래도 이 사이클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어떤 개념이나 경제적인 내용으로 푸시를 하든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무너지든 차트가 변형돼서 깨지든 간에 현재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변동사항은 없어요. 근데 오늘이 뭐다? 정점 구간입니다. 왜? 2월 28일 이후로 다시 저점으로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3월 말까지 갔을 때만 이탈이 안 되면 돼요. 자, 그럼 다시 결론만 좀 얘기하자면 결국에 이렇게 이제 뭐 지지선이 있는데 2월 28일 저점하고 오늘에 대한 저점이 3월 말에 가서 붕괴만 이렇게 되지 않으면 괜찮다. 이게 끝입니다. 결론만 얘기하자면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붕괴가 안 돼야 되고 장중에 깨고 내려갔는데 3월 말 안으로 다시 올라와 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조금 긴장하고 검토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 경계선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추가 이탈로 봤을 때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자 봐봐. 여기가 이제 내려왔으니까 깨질 수 있겠다를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이때 왔을 때 깨질 수 있겠다로 봤나요? 아니죠. 반등 나왔다가 다시 내려왔겠지만 깨질 수 지금 있나요? 아니에요. 왜? 종가로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1억 1,8천은 아닌데 1억 1,800이 아니고 저가로 따지면은 1억 1,650인 거죠. 여기도 1억 1,630. 저점으로 따지면은 저점이 더 많이 내려갔다 왔습니다. 이번에. 자,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봐요. 비트코인이 그 내려왔다가 반등 나왔다 다시 내려왔는데 여기를 만약에 깰 것 같다고 해도 반등이 나온 후에 무너져야 됩니다. 이 조건이 지금 성립이 됐죠. 오늘 기준으로. 자, 그래서 왜냐면은 막아줄 수 있는 그 공간까지 다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야, 여기 무너지면 안 돼. 여기 내려오면 안 돼. 안 돼, 안 돼 했는데 다 내려온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결국에 이제 최정점까지 왔다는 거는 어떻게? 변동 구간이거든요. 근데 변동 구간에서 물량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실질적인 패턴은 눌렸다가 이렇게 뚫어버리든지 그냥. 그죠? 그러니까 얘로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 나왔다가 무너지든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장의 시장의 타격으로 인해서 뭐 알트코인들도 어제 잠깐 좋았다가 다 빠지고 일부 알트코인들은 회복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순환점이 바뀌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예전과 같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하나 밀리면 그냥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왜? 알트코인들 보세요. 주요 코인들 보세요. 그러니까 시총 10조 넘어가는 애들, 그 다음에 오늘 알트코인들 보세요. 그죠? 시총 낮은.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과거 같으면 이거 해석하나, 이렇게? IOST가 장중에 60% 가고, 지금 30%에 있어요, 아직도. 왜? 바운스 토큰은 10% 넘어가고 있고. 왜 양봉 그 코인들이 있어?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이거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이해를 하지 말고, 뭔가 포인트가 달라졌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비트코인이 설령 눌려서 밀린다고 해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더리움과 올라가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급격히 줄어들었거든요. 어제 굉장히 많았어요. 어제는 반대였죠. 어제는 떨어지는 게 한 5-6개였고, 다 빨간불이었는데, 갑자기 밤 사이에 휙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코인들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왜? 사이클 전환 주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 시총 10조 넘어가는 애들, 리플이나 뭐 솔라나, 에이다 이런 애들이 펌핑을 줬어요. 어쨌든 걔네 이슈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얘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애들, 그 다음에 밑에 애들이 계속 어떻게 라인을 타고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이클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오늘 비트코인을 본 거는 비트코인 흐름상 이렇게 됐을 때 전체 상승 방향이 일시적으로 망가질 수는 있다. 대신에 망가질 수 없는 시장은 현재 사이클로 인해서 변형도 되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귀 기울이지 말고 다방면의 포지션을 두고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제 비트코인은 오늘 저점 자리, 그 다음에 28일 저점 자리 기준으로 망가지지만 않으면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저녁 7시 반에 공개 방송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